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 딸아이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몸을 팔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정말 충격적인데, 딸아이가 몸을 팔게 된 계기가 대학교 재학 시절 중 다녀왔던 워킹홀리데이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유출한 성행위동 영상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요즘은 성매매가 정말 많아진 듯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발달하며 성매매를 하기가 정말 쉬워진 세상인 것 같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쉽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오늘 사연은 한 심리상담 사이트에서 발견한 글로 딸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어떤 중년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이고 20대 중반의 딸을 하나 키우는 서울에 사는 엄마입니다. 최근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이 생기고 난 뒤로 사실 잠도 거의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것조차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지만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가는 미칠 것 같아서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어디에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 딸아이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몸을 팔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정말 충격적인데, 딸아이가 그렇게 된 이유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차라리 어디 내놓은 딸이었으면 충격이 덜했겠는데, 사실 제 딸은 저희 부부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고 고맙게도 거기에 화답하듯 딸은 어렸을 때부터 싹싹하고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공부도 항상 상위권이라서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를 졸업했고 작년에는 대기업에 취업했었어요.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취준생 시절 밤늦게까지 스터디하고 들어오던 날들, 면접 준비한다고 정장 입고 거울 앞에서 연습하던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해요. 코로나 시기에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우리 딸은 해냈죠. 엄마, 제가 됐어요.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도 붙었어요. 그날 딸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한우를 사와서 파티를 했고 저는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게살 스프도 끓여줬어요. 그날은 정말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평범했어요. 아침 8시 30분이면 출근하고 저녁 78시면 돌아오고 주말엔 친구들도 만나고 가끔 집에서 빨래도 개고 직장인이 된 딸을 보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워낙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라 역시 우리 딸이야 하면서 자부심도 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어느새부터 회사 이야기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한동안은 회사에서 일하기 어렵다느니 상사가 이상하다느니 하루 종일 회사 이야기만 했는데 어느새 회사 이야기뿐만 아니고 저하고 이야기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평소에 저하고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말이 없어지니 너무 이상했어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때쯤 제가 딸아이를 의심하게 된 계기가 생겨요. 통장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딸 통장 내역을 보게 됐는데 매달 꾸준히 찍히는 수백만 원의 입금액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400만 원, 어느 날은 500만 원. 게다가 입금자도 달랐고 입금 시간도 제각각이었죠. 물어보니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주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요즘 회사들이 성과급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딸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23시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출근 시간도 제각각. 어떤 날은 오후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또 어떤 날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고 밤마다 딸 방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들어가서 물어볼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요.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나 제가 잘못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고 그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만 바라보다가 돌아섰곤 했죠. 그렇게 이상한 생활이 지속되더니 딸아이의 방에는 명품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샤넬백에 구찌 신발에 처음엔 보너스로 산 거예요. 라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 자주 그것도 비싼 물건들만 사들이는 게 이상했죠. 제가 알기로는 신입사원 연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거든요. 남편은 바빠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엄마라서 그런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뒤척이면서 설마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잠든 남편 옆에서 혼자 눈물 훔치는 날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너무 민감한 걸까 정도의 생각만 했지. 딸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2달 전에 정말 끔찍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딸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테이블에 놓여있던 핸드폰이 울렸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마침 카톡이 와서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하고 카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카톡에 내일 오후 2시 출근 가능 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오후 2시에 출근하는 대기업이 있나? 그나저나 출근을 할지 안 할지를 왜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톡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손님 올라간다. VIP임 신경 써. 네, 알겠습니다. 손님 가셨어요. 다음 손님 바로 가능? 저 10분만 쉬었다가요. 3,450이 너 지명했는데 가능? 죄송요, 그 사람 인테리어 했어요. 아, 오케이. 20분 뒤에 손님 올라간다. 조건 놓곤 입사. 네, 알겠습니다. 카톡을 읽는데 딸은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놀란 마음에 핸드폰을 뒤져보는데 숨겨진 달력이 나오더라고요. 오후 2시 1팀, 4시 1팀, 5시 1팀 질사 그리고 시간 뒤에는 15, 20, 25. 이런 식으로 숫자가 쓰여 있더라고요. 마치 호텔 예약부를 보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기록이 잔뜩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고객 평가란에 적혀 있던 내용이었어요. 싸움, 변태, 술심함 인테리어, 지루, 냄새남. 같은 끔찍한 메모들이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화장실에서 나올 딸의 발소리가 들릴까봐 얼른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지만 이미 본 걸 못 본 척 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식은땀만 흘리면서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딸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죠. 딸이 출근한다면 나가면 멀찍이 따라가 보고 카페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지켜보고 이런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아야만 했거든요. 한동안은 심장이 떨려 따라가던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딸아이가 택시를 타는 바람에 놓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한참을 실패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요령이 생겨 추적을 성공했어요. 그렇게 추적을 성공한 첫날 예상대로 딸아이는 회사로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강남역 근처의 한 미용샵에 들어갔어요. 30분쯤 지나 나오는데 옷차림이 들어갈 때와 달랐어요. 화장도 진하게 다시 하고 치마도 더 짧아져 있었죠.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딸아이는
강남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오피스텔로 들어갔는데 그 뒤로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와 포기를 하고 집으로 먼저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추적에 성공한 날은 딸아이가 토요일 아침부터 화장과 머리에 신경을 쓰길래 의심스러워 쫓아가 봤는데요.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남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기를 기도했는데 딸아이는 제 기도에 비웃기라도 하듯 신림에 있는 모텔로 가더라고요. 그곳에서 딸이 중년의 남자를 만나 함께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2시간 뒤에 나왔는데 그 남자는 대충 보기에 50대 초중반. 제 남편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어요. 그날은 집에 와서 토할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계속 구역질만 했죠. 세 번째 날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후 8시에 60대 남자와 설릉역에 있는 러브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울었어요. 정신적 고통도 컸지만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딸을 미행하느라 다리도 아프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속도 쓰렸죠. 일주일 정도 지켜본 결과 딸은 보통 이런 패턴으로 움직였어요. 오후 2시쯤 나가서 먼저 강남의 한 피부관리실에 들고 거기서 나와서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일을 하거나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호텔을 드나들더라고요. 한 번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 딸을 몰래 지켜봤어요. 까만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메고 얼굴은 화장으로 뽀얗게 하고 그런 딸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우리 딸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더 이상한 건 딸이 만나는 남자들의 연령대가 제각각이라는 거였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부터 50대로 보이는 나이 든 사업가까지. 심지어 어떤 날은 외국인 남성과도 만났어요. 그때마다 제 가슴은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팠어요. 더 이상은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제가 걱정하던 그 일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저녁 딸이 외출하려는 걸 막아섰어요. 엄마가 다 알아. 네가 무슨 일 하는지. 그 말을 듣자마자 딸은 얼굴이 하얘지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화가 나서 딸의 뺨을 때리려고 손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딸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꽉 안아주었죠. 그제서야 딸은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딸의 이야기는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딸아이가 대학교를 재학 중일 때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처음에는 평범한 카페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고 해요. 영어도 늘리고 돈도 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지만 카페 월급으로는 시드니의 비싼 물가를 감당하기가 힘들었대요. 일도 생각보다 힘들고 방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죠. 그러던 중 한인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처음엔 친절하게 이것저것 도와주는 언니였는데 어느 날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딸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곳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였다고 하더군요. 딸은 처음엔 거절을 했는데 그 언니라는 사람은 그냥 술만 따라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다른 걸 시키면 그만둬도 된다고 말했대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로 술만 따라주는 일을 했고 시급도 높았고 손님들도 대부분 매너가 좋아 일이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손님들이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했고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때 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거기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성매매를 하게 되니 돈이 많아지면서 이리저리 놀러를 많이 다녔나 봐요. 그러다가 클럽도 자주 가게 되었는데 그 클럽에서 한댁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대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한 것 같았다면서. 그 남자친구라는 놈은 잘생긴 대학생이었고 딸에게 꿈 같은 날들을 선물했대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집에 돈도 많아서 스포츠카에 태워 이리저리 데리고도 다녔나 봐요. 그러다가 그 남자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게 된 계기가 어느 날 딸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불같이 화를 내며 못하게 했다고 하고 자기가 생활비의 일부를 내주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그때는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딸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자꾸 성행위만 원하고 서서히 변태적인 걸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딸은 그 남자를 진짜 사랑했어서 거기에 맞춰줬고요. 그러던 어느 날 둘이 동영상을 찍자고 했고 딸은 거절하지 못했다고 해요. 찍으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자기만 보관하고 절대 유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3편에서 4편 정도의 동영상을 찍었고 시간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남자친구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대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호주에서의 추억을 잊지 못했다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 취업에 성공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고 해요. 자기 섹스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고. 찾아보니 온갖 음란 사이트에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딸이 느꼈어요. 얼굴도 나오고 둘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이름과 학교도 거의 다 특정되어 있었대요. 그 백인 남자친구한테 연락했지만 이미 차단되어 있었고 결국 인터넷 장례업체를 알아봤는데 삭제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었대요. 거기다 완벽한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그 소리를 듣고 딸은 완전히 절망했대요. 학자금 대출도 있었는데 또다시 빚을 내서 삭제 비용을 지불했죠. 하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지워도 다른 사이트에서 계속 영상이 올라왔대요. 제일 큰 문제는 동영상에 나온 남자가 2명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남자친구하고 클럽에 가서 같이 놀았는데 그날 클럽에서 어떤 약을 받아 먹었나 봐요.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주변 친구들도 그냥 편하게 약을 먹길래 자기도 먹었었다고. 약을 먹고 나니까 현실 감각이 사라지고 그렇게 거기에 술까지 먹으니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가 벌거벗고 옆에 같이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남자친구한테 미친 듯이 화를 냈는데 서로 약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잘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제정신이 아닐 때 그 남자친구라는 놈하고 그놈의 친구하고 제 딸하고 같이 성행위를 하며 찍은 영상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한동안 자살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호주에서 알던 언니가 연락이 왔고 어차피 망가진 인생 돈이나 벌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취업은 했지만 학자금 대출의 삭제 비용까지 빚은 점점 늘어만 갔으니까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지금도 그 동영상은 계속 퍼지고 있다고 해요. 취업한 회사에서도 혹시 누가 알아볼까봐 매일이 불안하대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자다가도 수시로 찾아보게 된다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딸의 고백을 들은 더 큰 혼란에 빠졌거든요.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는 아직도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두려워요. 우리 부부에게 딸은 그야말로 전부였거든요. 결혼 후 7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이에요. 신생아 때부터 잠도 못 자가며 정성으로 키웠는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아마 쓰러질지도 모를 거예요. 요즘은 밤마다 딸 방 앞에서 서성이다 돌아와요.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분노가 아닌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딸이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혹시 잠든 줄 알았는데 몰래 나가버리지는 않을까.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그 영상 문제예요. 인터넷에 한번 퍼진 것은 완전히 없애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 퍼지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무너져요. 우리 딸이 이렇게 평생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는 게 법적인 대응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호주에 있는 그 백인 남자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설사 찾는다 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제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막막해요. 상담센터를 찾아가 볼까도 생각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딸이 자기 이야기가 알려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해서 상담을 받겠다고 할지도 의문이에요. 지금도 제가 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하는데 지금 딸은 더 이상 성매매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는데 아이가 너무 불안해 보여요. 같이 정신과에 가서 약도 먹는데 도무지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가끔은 제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딸이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 알아채지 못했다는 게 호주로 보내줄 때도 더 신중했어야 했나. 유학 생활에 대해서도 더 꼼꼼히 챙겼어야 했나. 지금 와서 이런 후회를 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괴롭히네요.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해요. 이제부터라도 딸을 제대로 보호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우리 딸의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 걱정되네요. 이런 상처를 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혼은, 새로운 직장은 너무 많은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요. 요즘은 딸의 방 창문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가슴이 아파요. 예전에는 공부하느라 늦게까지 켜져 있던 스탠드 불. 이제는 그 불빛 아래서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걱정되어 잠도 못 이루네요. 어제는 딸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 보니 노트북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자기 동영상이 또 어디에 퍼졌나 찾아보고 있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더 자책감이 들어요. 딸이 호주에 있을 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연락을 안 했거든요. 잘 지내고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딸의 진짜 상황은 전혀 몰랐죠. 워킹홀리데이 가는 애들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백인 남자친구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우리 딸을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었는지. 처음엔 정말 진심이었다가 배신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는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 더 무서운 건 그 동영상이에요.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한 곳에서 지워도 다른 곳에서 올라오고 해외 사이트는 더 어렵다고 하고 변호사를 만나볼까 하는데 국제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알려지는 걸 딸이 극도로 꺼리니까요. 지금 딸이 가지고 있는 빚이 또 2천만 원 가량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행위, 동영상 삭제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고 있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포기를 하라고 말도 못하겠고 제가 당장 도와주고 싶지만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남편 퇴직금을 깨야 하나 고민도 되고 며칠 전에는 딸이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왔어요. 평소엔 술을 잘 안 마시는 아이인데 엄마, 나 이제 깨끗하지 않은데 누가 날 사랑해 줄까요? 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회사도 문제예요. 다시 취업을 해서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경력이 생기면 좋을 텐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다음 취업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가끔은 이사를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살고 있는 강남 근처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는 건 하지만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도망치는 게 될 것 같진 않고 밤새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리벤지, 포르노, 대처 방법 같은 걸로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상담도 해준다고 하는데 딸에게 이야기를 꺼내볼까 고민 중이에요. 한편으로는 딸의 현재 상황이 더 걱정되네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고 해요. 잠들기 전에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계속 찾아보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심스럽게 권유해봤어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더니 어제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진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문제는 비용이에요. 현재 딸의 빚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해요. 남편한테 말하자니 이 모든 걸 설명해야 하고 혼자 감당하자니 너무 벅차고 얼마 전에는 딸이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난 이제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누가 이런 나를 받아들여 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에요.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과거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여 줄까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평생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할 텐데. 딸의 친구들도 걱정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다시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혹한지 너무 잘 알거든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나? 왜 딸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히네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이제는 딸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더니 이제는 가끔 제 방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어젯밤에는 제 무릎에 누워서 울기도 했어요. 제 딸도 분명 잘못하게 있지만 너무 가혹한 벌을 받는 것 같아 눈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원님들의 고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너무 큰 고통을 받고 계시네요. 요즘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을 갈 때는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파티 드러그라 하여 환각제 같은 것들을 구하기가 쉽고 성매매를 하기도 쉬운 곳이라고 하더군요. 꼭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녀가 어떻게 해야 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